47년간 연구만 파던 한국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땅에 도착했다. 전기가 단 한 줄도 없는 아마존, 밤이면 아이들이 울며 잠드는 마을. 모두가 실패했고 모두가 포기했다. 그런데 단 1시간 만에 그 남자가 불을 밝혔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없는 어둠을 밝히다 마이너스 삼성 태양광 프로젝트 아마존을 살리다. 챕터 1. 여긴 절대 안 변의 단절의 숲.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삼성 시랩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수석 엔지니어죠. 47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곳은 처음 봤습니다. 20년간 연구실에서 태양광 기술만 파고들었는데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 무전기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15개의 부족 마을이 있었어요. 전기라곤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뱀과 해충을 피해 떨어야 했죠. 촛불 하나로 버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전등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해가 지자마자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웅크린 채 벌레 소리에 움찔했죠. 어른들은 체념한 듯 앉아서 별만 바라봤어요. 이게 21세기 현실이라니. 서울에서 네온사인에 둘러싸여 살던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어요. 현지 파견관이 제게 말했어요. 그쪽 기술, 여기선 안 먹혀요. 열대우림은 다 씹어먹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습도 90%,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 곤충들의 끝없는 공격. 정말 우리 기술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삼성에서 20년간 연구한 기술이 이 척박한 땅에서 통할까 싶었어요. 마을 주민들조차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린 어둠에 익숙하다고요. 조상 때부터 그래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게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절망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커다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밤에 무서운 벌레들이 와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 생명이 매일 공포 속에서 잠들어야 한다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마을 장로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여러 번 와서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결국 다 떠나갔어요. 우린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으면 이렇게 단념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진짜 적은 어둠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빛을 포기해버린 그 순간부터 진짜 어둠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그 작은 호기심과 궁금함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적이 무서워졌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손끝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어둠을 반드시 밝혀보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삼성의 기술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챕터 2. 내가 태양이라도 돼. 싸늘한 회의. 브라질 에너지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딴 소형 장비론 하루도 못 버텨. 쓸데없는 쇼 하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소만 가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현실을 봐야지. 아마존에서 태양광이라니 말도 안 돼.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료 연구원마저 제게 말한 거였어요. 우린 그냥 체험판 하나 던져주고 나오는 역할이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장난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카를로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키며 말했어요. 내가 태양이라도 돼. 아마존의 비와 습도를 이길 수 있다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개 업체가 와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1년 못 가서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러자 카를로스가 책상을 탁 쳤어요. 실패하면 그 책임질 거야? 예산 낭비하고 체면만 구기게 될 텐데.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 6살 여자아이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책임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끝까지 해보겠어요. 그러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나? 정말 혼자 할 생각인가? 회의실을 나오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기술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현실은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동료들마저 믿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아마존까지 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 미션의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저 혼자라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엔지니어의 신념이니까요. 챕터 3. 빛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설치. 마을 장로의 허락을 받고 첫 번째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게 뭐야? 철판 가지고 장난하냐?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했어요. 장로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판때기에서 불이 나온다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가 지면 보여드릴게요. 설치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습도 때문에 손이 미끄러졌고 벌레들이 끊임없이 달라붙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역시 안 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수없이 연습한 조립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패널 고정, 배터리 연결, 인버터 설치.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했어요. 저는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조립을 완료했죠.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정말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카를로스의 말이 맞는 거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일몰은 정말 빨랐어요. 어둠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왔어요. 처음으로 불이 켜진 거예요. 환한 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LED 조명이 밤을 낮처럼 밝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됐구나.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이건 해님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 순진한 표현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해가 땅에 내려온 것 같았거든요. 주민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불빛을 바라봤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장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해가 밤에도 오는 건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가져온 건 전기가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 가슴이 벅찼습니다. 챕터 4.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야. 확산. 2개 마을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루 3시간 배터리 저장이 가능했고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주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신에서 경외로 변한 거죠. 2번째 마을에서는 아예 환영받았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해를 가져다주는 한국 사람이 온다더라.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태양 아저씨. 설치할 때마다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습도에도 끄떡없는 방수 설계, 강풍에도 견디는 고정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배터리 시스템. 삼성의 기술력이 아마존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세 번째 마을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설치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전통 춤을 춰주더라고요. 태양신에게 감사하는 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여전했어요. 세 번째 마을 설치 현장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정전 한 번이면 다 꺼질 시스템이다. 감성팔이 하지 마. 그의 냉소적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기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전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였어요. 라디오가 처음 켜졌을 때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도 그 세상의 일부구나. 마을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야.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기술이 마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 고장나면 끝이야. 그때 또 한국에서 사람 보낼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밤마다 켜지는 불빛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세계 마을이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게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습니다. 챕터 5. 폭우와 시험대 빛은 꺼지지 않았다. 아마존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비였어요. 침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일부 시스템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도 물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카를로스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봐라, 망했지?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흙탕이 된 마을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아마존은 모든 걸 집어삼켜. 주민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건가? 절망이 그들의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조차 풀죽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급히 수동 수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방수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터리도 점검했죠. 손이 떨렸어요. 물에 잠긴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방수 처리가 완벽했어요. IP67 등급의 방수 설계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배터리실도 멀쩡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밤이었어요. 카를로스가 다른 관료들을 데리고 왔어요. 직접 확인해 보라고. 그들은 침수된 장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를로스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실패하면 인정하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자 다시 전등이 켜진 거예요. 방수 설계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배터리도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더 밝게 느껴졌어요. 마을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릴 안 버렸어요, 태양 아저씨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기술이 진짜 살아있구나. 폭우도 의심도 모든 시련을 이겨냈구나. 카를로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마법이야. 태양이 비를 이겼어. 그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거겠죠. 챕터 6. 우린 이제 어둠을 몰라요. 마을의 변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개교했어요. 아이들이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8살 마리아라는 아이가 제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의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였습니다. 태양 아저씨 덕분에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 낚시도 활성화됐습니다. 어업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마을 경제가 살아났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살만해졌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산모 응급 출산 사례였어요. 밤중에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가 있었는데 조명 덕분에 수술이 성공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전등 불빛이 더욱 밝게 느껴졌어요. 삼성 태양광 기술이 단순한 전기 공급을 넘어섰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어둠을 몰라요. 그 말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모든 게 멈췄는데 이제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꿈도 계속됐어요. 한 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집 위에 노란 해가 2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건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춤을 췄어요.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정보가 단절됐던 마을에 세상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10개 마을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에도 태양을 가져다 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전등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아마존의 어둠을 밝힌 건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챕터 7. 돌아선 카를로스 정말 인정하기 싫었다. 6개월 후 카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래 촬영된 마을 변화 영상을 봤다고 해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번 만나볼 수 있겠나? 처음으로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서울 삼성 본사까지 찾아온 카를로스. 그는 시랩 실장에게 말했어요. 그 기술. 진심이었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카를로스가 보여준 영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5개 마을 모두가 변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해졌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었다고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봤거든요. 당신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아마존 전역으로 확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첫 답장 메일을 확인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우리는 기술을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념을 보낸 겁니다. 울컥했어요. 모든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절망, 사람들의 냉소, 폭우 속의 수리,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까지.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카를로스가 제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더 많은 곳을 밝혀봅시다. 원수였던 사람이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카를로스는 이제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됐습니다. 전 남미에 이 기술을 보급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는 것을.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챕터 8. 밤하늘의 노래 아이들의 합창. 1년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 합창 영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유엔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구 환경과 인간 존엄을 동시에 구한 최초 사례라고요. 삼성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 제목은 밤하늘의 태양이었어요.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 울던 우리에게 태양 아저씨가 빛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밤하늘에도 태양이 떠올라요.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15개 마을 모두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총 500가구가 전기의 혜택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 300명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응급환자 50여 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전부였어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이었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끈기가 세계에 알려진 거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을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6살 여자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이제 12살이 된 마리아였습니다. 태양 아저씨, 저 중학교에 합격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밤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가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전등이 아니라 내일이었구나.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한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어둠에 갇혔던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카를로스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제 남미 전체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까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총 200개 마을에서 삼성의 태양광 기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삼성 본사에서도 놀랐습니다. 시랩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정훈이 형, 당신이 해낸 일이 회사 역사에 남을 거예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삼성의 명예를 높인 프로젝트가 된 거죠. 삼성의 기술이 아마존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작은 빛 하나가 한 세대를 밝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기술이죠. 마지막 밤, 아이들이 저를 위해 특별 공연을 했어요. 15개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고마워요. 태양 아저씨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작은 빛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삼성이 증명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감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